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희로애락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네 가지 감정이라는 뜻으로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담은 밴드 음악에는 이러한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로애락은 어떤 형태인가요? 매주 화요일 희로애락과 함께 그 형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희로애락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신소미입니다. 이른 아침 학우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매일 날씨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이번 주 날씨를 들여다보니 저번 주보다 최고 온도가 높아진 것을 보고 봄에 가까워진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도 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생각에 괜히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활짝 핀 꽃을 보러 가는 나들이부터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피크닉까지 봄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절이죠. 봄을 즐길 생각에 벌써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여름과 겨울에 비해 짧은 봄을 알차게 즐기기 위해서는 활기와 힘이 필요하죠. 오늘 소개할 밴드는 신나는 멜로디로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기도, 위로 가득한 노래로 힘을 불어넣어주기도 하는 팀들입니다. 어떤 밴드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밴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줄 첫 번째 밴드는 바로 드래곤 포니입니다. 드래곤 포니는 2024년 9월 26일에 데뷔한 4인조 밴드인데요. 리더와 보컬의 안태규, 베이스 편성현, 기타 권세혁, 드럼 고강훈을 멤버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드래곤 폰이라니 독특한 그들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은 무슨 띠이신가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지? 라며 당황한 학우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눈치 빠른 학우분들은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드래곤과 포니, 용과 말. 그들의 이름은 멤버들의 띠를 조합해 만든 이름인데요. 2000년생으로 팀에서 유일한 용띠인 안태규와 2002년생으로 동갑내기 말띠인 편성현, 권세혁, 고강훈의 띠를 합쳐 드래곤 폰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동갑내기 말띠인 3명은 생일 순서대로 1번 말, 2번 말, 3번 말로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용띠와 말띠를 이용해 만든 이름이라니 독특한 장명 방식 덕분에 이름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머물 것 같습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진 그들의 음악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소속사 안테나의 연습생으로 입사한 4사람은 2022년 세아마노라는 이름으로 밴드를 결성하고 대중 앞에 설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에게 대중 앞에 서기 위한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그 미션은 바로 데뷔 전 인스타그램 팔로워 2만 명, 공연 관객 수 500명을 채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션을 전달받은 드래곤 포니는 막막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팀을 알릴 방법이 없던 그들은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고 버스킹을 하며 인지도를 늘려갔습니다. 천천히 쌓아온 그 노력 끝에 미션 달성을 위한 공연의 객석은 가득 채워졌고 드래곤 포니의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늘어났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노래에 담긴 것일까요? 그들의 노래는 불안한 현재에 겁먹고 발걸음을 멈추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합니다. 그 덕분에 드래곤 포니의 노래를 듣다 보면 가벼운 고민도 깊은 생각도 금세 훌훌 털어버리게 되죠. 하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털어버리지 못한 채 움켜쥐고 있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드래곤 포니의 음악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드래곤 포니의 아 마음대로 다 된다 듣고 왔습니다. 독특한 곡 제목에 눈길이 가는데요.
드래곤포니의 아 마음대로 다 된다는 지난 10일 발매된 세 번째 EP 앨범 런런런의 타이틀곡입니다. 이 앨범은 불완전함을 이야기하던 이전 노래들과는 다른 특별한 포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완벽하지 않아도, 잘 알지 못해도 지금의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달려가겠다는 당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과는 달리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과 선택지 속에서 정답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들은 복잡한 생각에 휩싸이기보다 마음이 먼저 뛰는 쪽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하고 여러분들은 고민을 떨치고 싶을 때 하는 나만의 행동이 있나요? 저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 무작정 이어폰을 챙겨 밖으로 나가곤 합니다. 노래를 들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던 고민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거창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고민을 떨쳐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쉽게 떨쳐지지 않는 날도 있죠. 드래곤포니의 아 마음대로 다 된다는 고민이 쉽게 떨쳐지지 않는 날에 필요한 하나의 선택을 제안합니다. 그 방법은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될까 라고 생각될 때면 문장의 한 글자씩만 말을 바꿔 마음대로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일들은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먹기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날엔 드래곤포니의 노래를 들으며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드래곤포니의 손금 듣고 오늘의 밴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지금은 오전 8시 31분. 여러분은 국내 밴드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히로애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밴드 음악에 담긴 히로애락의 형태를 찾아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줄 오늘의 두 번째 밴드는 바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입니다. 부르기 쉽게 줄여 엑디즈라고 부르는데요. 2021년 12월 6일에 데뷔한 엑디즈는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6인조 밴드입니다. 리더와 드럼의 건일, 키보드와 메인 보컬의 정수, 보컬과 기타의 가온, 신디사이저와 보컬 오드, 리드 기타 준한, 베이스와 보컬의 주연을 멤버로 활동 중입니다. 엑디즈는 누구나 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모두가 히어로라는 슬로건을 내밀며 마음속 자리 잡은 꿈과 노력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평범한 모습에도 담긴 영웅들을 노래하는 팀입니다. 데뷔 초 다소 독특하고 긴 팀 이름에 리더 건일은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특색 있는 그룹명이 팀의 매력을 높여주고 기억에 오래 남는 이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쩐지 오늘 소개하는 밴드들의 이름은 모두 독특한 것 같은데요. 엑디즈가 전하는 노래는 어떤 음악일까요? 멤버 가오는 엑디즈를 장르의 용광로라고 칭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6명이 모여 독특한 시너지를 내기에 장르의 용광로라고 표현한 건데요. 풀세션인 6명의 시너지가 담긴 노래는 더욱 풍성할 것 같습니다. 시너지와 더불어 엑디즈만이 가진 독특한 세계관은 이들의 음악을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들의 독특한 세계관의 이름은 온라인 가상 합주를 할 수 있는 공간, 플랫폼. 가상 합주를 할 수 있는 이 공간에서 6멤버들이 만나 밴드를 결성하게 되었다는 세계관입니다. 뮤직비디오와 매거진 등을 통해 세계관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악을 직접 들어봐야 그들의 시너지를 느낄 수 있겠죠?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I See You 듣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액디즈의 ICU 듣고 왔습니다. 신나는 멜로디와 노래를 꽉 채운 악기의 소리는 액디즈의 음악을 계속해서 듣고 싶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들은 우리에게 요즘 접하기 힘들어진 메탈 음악을 주로 들려줍니다. 한국 밴드계에서 메탈 음악이라고 하면 YB밴드가 대표적이죠. 하고 여러분들은 2025년 대동제를 기억하시나요? 작년 5월 21일 우리 학교 축제에 찾아왔던 YB밴드는 메탈릭한 음악으로 우리의 축제를 빛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곡이라 소개하며 들려주었던 곡을 기억하시나요? 강렬한 사운드를 내뿜으며 들려주었던 그 곡의 제목은 리벨리온입니다. 이 곡은 오늘 소개하는 밴드 액디즈와 함께한 곡인데요. 액디즈와 YB밴드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인연은 2024년 액디즈의 한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액디즈는 만들고 있는 곡을 완성하기 위해 성대를 긁거나 조여서 내는 거칠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인 그로울링 소리가 필요했는데요. 멤버들의 역량으로는 부족했기에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액디즈 멤버들은 SNS에서 YB밴드의 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영상은 대학 축제에서 그로울링을 보여주는 YB밴드의 모습이었죠. 액디즈는 이 모습을 본 뒤 피처링을 부탁하였고 후배 그룹의 음악 진정성을 느낀 YB밴드는 피처링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서로의 노래를 부르며 음악으로 빠르게 친해졌다고 하는데요. 윤도현의 피처링 수락으로 인연이 시작되며 인스테드라는 곡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음악을 추구하는 선후배 간의 케미라니 앞으로도 더 많은 케미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메탈릭한 액디즈의 매력과 다른 색다른 매력을 찾으러 가볼 텐데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로스트 앤드 파운드 듣고 그 매력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었던 ICU와는 다른 서정적인 가사가 매력적인 곡이죠. 이 곡에는 눈물이 담긴 비하인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 11월에 진행한 액디즈의 콘서트에서 멤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멤버들은 왜 눈물바다가 된 걸까요? 액디즈의 로스트 앤드 파운드는 분실물 센터에 버려진 분실물의 시각에서 자신을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빗댄 곡입니다. 액디즈는 이 곡을 만들 당시 넓은 공연장에 팬들 하나 없는 모습을 상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콘서트 3일 내내 큰 규모의 공연장을 꽉 채워준 팬들이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이 모습을 보며 뭉클함을 느꼈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공연장을 가득 채워준 팬들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액디즈의 불안을 뭉클함으로 바꿔준 팬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팬들의 이름은 빌런즈입니다. 모두가 히어로라는 액디즈의 이름을 생각해보면 의문이 생기는 이름인데요. 빌런이 없다면 히어로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죠. 빌런이 있는 곳에 항상 히어로가 등장하는 것처럼 액디즈가 걸어갈 길에 팬들이 항상 함께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아름다운 관계성이 잘 담긴 이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 관계가 더욱 빛나길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밴드 이야기의 주인공은 드래곤포니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였습니다. 불안함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드래곤포니. 자신들만의 노래를 써가면서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액디즈의 이야기를 듣고 하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줄 오늘의 추천곡입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Save Me 들려드리면서 3월 24일의 희로애락을 마무리해볼게요. 오늘 희로애락에서는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드래곤포니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의 희로애락의 형태에 색이 더해졌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김예원,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지연우, 그리고 저는 진행의 신소미였습니다.
희외락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색다른 밴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수요일 점심방송 육스 건축사무소에서는 세계 다양한 건축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에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물 속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러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건축 이야기를 함께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지연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1,000만 관객을 기록한 만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린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유배지에서 촌장 엄흥도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괜히 눈물이 나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홍희와 흥도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려는 홍희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소중한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물은 바로 저희 전주에 있는 경기전입니다. 학우 여러분은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옥마을에 가보셨다면 한 번쯤은 지나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기전을 그냥 지나치기엔 이 건물에 담긴 의미가 정말 많습니다. 경기전은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인 어진을 모시기 위해 지어진 건물인데요. 1410년 태종이 처음 세웠고 1442년 세종 때 경사스러움이 터잡는 곳이라는 뜻의 경기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왕의 초상화를 모시기 위해 따로 건물까지 지었다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를 신적인 존재로 여겼듯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도 왕은 단순한 통치자임에 넘어 나라의 뿌리이자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초상화를 모신다는 건 단순히 그림 한 장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뿌리와 역사를 지킨다는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인지 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 경기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어진을 숨긴 일이 있는데요. 전쟁 중에 자신의 안위보다 왕의 초상화를 먼저 챙긴 것입니다. 그 여러 차례 전란을 겪으면서 전국에 있던 태조 어진은 하나둘씩 소실됐지만 전주 경기전은 태조 어진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소가 되었는데요. 수백 년에 걸쳐 살아남은 단 하나의 어진이라고 하니 어진 한 장이 가진 역사의 무게가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진 속 태조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진 속 태조는 왕이 쓰던 까만 모자를 쓰고 청색 곤룡포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깨와 가슴에는 용 문양이 새겨져 있고 오른쪽 눈썹 위에 있는 사마귀 자국까지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경기전에서 어진을 바라보니 한 나라의 주군이 풍기는 장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으니 시간 되실 때 한옥마을을 구경하며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화창한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경기 전의 건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경기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경기전 입구에 들어서면 입구 앞에 세워진 비석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이 비석의 공식적인 이름은 하마비인데요. 누구든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신분을 막론하고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새겨진 비석입니다. 왕의 초상화를 모신 신성한 공간이니 누구든 예를 갖추라는 뜻이죠. 일반적인 하마비는 돌의 위를 둥그렇게 깎아 길게 세운 단순한 모양인데요. 경기전의 하마비는 조금 다릅니다. 밑에 두 마리의 해태가 비를 받치고 있는 형태인데요. 해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상상 속의 동물로 경기전에서는 왕의 초상화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마비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경기전 본 건물인 정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경기전 정전은 국가유상천이 보물로 지정한 건물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건축 방식에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경기전 정전에는 나무와 나무를 연결할 때 이음과 맞춤이라는 방식이 사용됐는데요. 여기서 이음이란 나무 끝을 깎아 서로 걸리게 만들어서 하나의 긴 나무로 만드는 방식이고, 맞춤이란 두 개의 나무가 만나는 부분을 서로 맞물리도록 깎아서 끼워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지진에 강하다는 건데요. 못으로 고정된 구조는 충격을 받으면 부러지는 반면 이 구조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힘을 버팁니다. 못 하나 없이 수백 년을 버텨온 건물이라고 하니 옛날 목수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고개를 올려 건물 지붕을 보면 양쪽 끝에 살짝 들려 올라가 있는 곡선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한옥 특유의 처마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롯데월드 타워의 부드러운 곡선도 바로 이런 전통 건축에서 비롯됐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경기전은 단순히 어진만 모신 곳이 아닌데요. 경기전 안에 있는 전주사고에는 조선왕조실록이 봉헌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약 5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임진왜란 때 전국 각지에 보관하던 실록이 거의 다 불타버렸지만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왕의 초상화부터 조선 500년 역사의 기록까지 경기전에 볼거리가 참 많으니 날씨가 좋은 날 시간을 내어 우리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1시 31분. 여러분은 육스 건축사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억하기 위해 지어진 건축물인데요. 바쁜 일상 속 잠시나마 건축 이야기와 함께 세계 곳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는 건물을 알고 계신가요? 이름은 들어봤어도 어떤 건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건물은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에 그 앞으로 길게 뻗은 수로까지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에 숨이 멎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건물이 사실은 무덤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화려한 무덤이 생겨났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타지마할은 인도 무굴 제국의 5대 황제였던 샤자한이 자신의 아내인 뭄타즈 마할을 기리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이 부부는 19년 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뭄타즈 마할이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샤자한은 며칠 만에 머리가 하얗게 살 정도로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타지마할은 1632년에 지어지기 시작해 완공까지 무려 22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요. 당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공사에 참여했고 주요 자재인 흰 대리석은 300km가 떨어진 곳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건물 내부를 장식한 루비, 사파이어, 옥 같은 보석들은 중국이나 아라비아 등 세계 각지에서 수입해왔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이 정도 공을 들였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비극적인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타지마할을 지는데 막대한 국가재정을 쏟아부은 샤자한은 결국 아들의 쿠데타로 폐위되어 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갇힌 성에서 타지마할이 보였다고 하죠. 그는 생애 마지막 8년을 그 창문을 통해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은 건물을 창살 너머로만 바라보며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참 슬픈데요. 결국 샤자한은 죽은 후에 아내 곁에 함께 묻혔고 두 사람은 타지마할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려는 마음이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로 남는다는 게 신기하고도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쉬었다가 이번엔 타지마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타지마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지마할은 온통 하얀 대리석으로 덮여 있는데요. 그런데 이 건물은 사실 하루에 색이 4번씩 바뀐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분홍색으로 시작해서 낮에는 하얀색, 해질녘에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밤이 되면 달빛 아래 은색으로 반짝인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대리석이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건물인데 시간마다 색깔이 변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건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좌우 대칭인데요. 타지마할은 전체적으로 완벽한 좌우 대칭을 추구하며 그 옥차가 극히 미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완벽한 대칭 구조에서 유일하게 대칭이 아닌 게 딱 하나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샤자한의 관입니다. 원래 뭄타즈 마할의 관만 있어야 할 자리에 나중에 샤자한이 함께 묻히며 대칭이 깨지게 된 거죠. 또 이 건물의 내 귀퉁이에는 40m 높이의 첨탑이 하나씩 서 있는데요. 이 첨탑들은 앞에서 봤을 때 반듯하게 보이도록 5도씩 바깥쪽으로 기울어지게 설계됐습니다. 높은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면 기둥이 안쪽으로 쏠려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걸 미리 계산해서 바깥쪽으로 살짝 기울여 실제로 봤을 때 반듯하게 보이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둥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진 덕분에 지진이 났을 때 첨탑이 쓰러지더라도 본 건물 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넘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타지마할은 아름다운 외관 뒤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마지막으로 타지마할과 관련된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함께 알아볼까요? 마지막 코너에서는 타지마할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타지마할 입구에 새겨진 아랍 문자인데요. 이 건축물의 입구 대문 위를 자세히 보면 오 영혼이여 주님께 돌아가 안식을 얻으라 라는 뜻을 담은 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 글씨 뒤에 숨겨진 재밌는 비밀은 대문 아래에서 올려다봤을 때 글씨가 잘 보이도록 위로 올라갈수록 글씨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의 크기를 점점 크게 한 이유는 공간에 서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모든 글씨가 똑같은 크기로 보이도록 계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장식 같지만 사실 보는 사람의 시선까지 미리 계산한 정교한 설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마할에는 이것 말고도 유명한 설화가 하나 정해져 오는데요. 바로 타지마할 건설에 참여한 장인들의 손을 모두 잘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샤자한이 이 건물보다 아름다운 건물을 다시는 짓지 못하도록 공사에 참여한 장인들의 손을 모두 잘랐다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설화로 역사적으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설화가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타지마할을 다시는 만들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건물로 여겼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 경기정과 인도의 타지마할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다양한 건축 방법부터 건축물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즐기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럼 다음 주에도 건축물 속 숨겨진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민유나, 기술의 김소영, 모니터 김세은, 그리고 저는 진행의 지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화요일 점심 여러분과 함께할 슬기로운 법률 생활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될 생활 속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법은 어떤 존재인가요?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을 알지 못해서 지나쳤던 순간들, 법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선택들,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일상 속 기준이 되는 법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학우 여러분과 함께 생활 속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될 법 이야기를 나눌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임채민입니다. 벌써 개강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간다니 시간이 참 빠르죠. 요즘 학교를 걷다 보면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이제 곧 벚꽃이 피어나는 시기가 찾아오려고 하나 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수업도 듣게 되고 과제나 발표 준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PPT를 만들거나 자료를 찾다 보면 인터넷에서 이미지나 영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 준 자료는 그냥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쉽게 지나치기 쉬운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음악 한 곡 듣고 오실까요? 저작권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쉽게 말해 누군가가 만든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이죠. 글, 사진, 영상, 음악처럼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에는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제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나 영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출처만 밝히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출처 표기는 예의의 문제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용을 허용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저작권이 하나의 권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성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저작 인격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이름을 표시할 권리나 내용이 함부로 바뀌지 않도록 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그 작품을 복제하거나 배포하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말하죠. 이 두 가지 권리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되는 방식도 다릅니다.
특히 저작 인격권은 창작자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또 저작권에는 보호기간이 존재합니다. 저작권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된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창작자가 사망한 이후 7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저작물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전 문학이나 오래된 음악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단순히 사용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권리가 있고 어디까지 보호되며 언제까지 인정되는지까지 함께 이해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저작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한 금지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대학생활 중 마주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학생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과제나 발표 준비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는 PPT를 만들 때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검색해 그대로 넣는 경우가 많죠. 블로그나 뉴스 기사에서 사진을 캡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행동은 별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차피 과제인데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작권은 과제라고 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발표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저작권법 제25조는 교육 목적 이용은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즉 수업이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무료 이미지인지 사용이 허용된 자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편해서 사용하는 것과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죠. 또 하나 대학생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교수님이 제공한 강의 자료입니다. 교수님이 수업을 위해 만든 PPT 역시 하나의 저작물이에요. 저작권법 제4조는 창작된 표현물을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외부에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죠.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 강의 자료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를 위해 공유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자료 역시 보호받아야 하는 창작물입니다. 교수님의 허락 없이 외부로 퍼지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온라인 강의를 녹화하거나 캡처해서 공유하는 경우도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업 자료는 기본적으로 수업을 듣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료를 항상 사용할 때는 이걸 밖으로 공유해도 되는 건지를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요즘 대학생들은 공모전이나 영상 제작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나 영상 콘텐츠를 만들면서 다양한 이미지와 음악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배경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영상에서는 음악이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쉽게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영상이 삭제되거나 수익이 제한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이나 콘텐츠 제작을 할 때는 저작권이 허용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무료 음원 사이트나 저작권 허용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표시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편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써도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료 사용이 다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작권에도 일정 부분 허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35조의 3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평이나 연구, 교육 목적 등 공익적인 경우에는 일부 사용이 허용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라는 점입니다.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또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괜찮겠지? 라고 단순히 판단하기보다는 사용 범위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발표나 공모전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경우라면 더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또 다른 사례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금은 1시 34분. 여러분은 모르면 손해보는 대학생을 위한 법상식 라디오, 슬기로운 법률 생활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쉽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은 SNS를 보다 영화 장면이나 드라마 화면, 음악이 깔린 영상들이 올라오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이 올린 스토리를 보면 영화관에서 찍은 장면이나 노래가 그대로 들어간 영상들도 종종 보이죠. 저도 SNS 스토리나 게시물에 영화 장면이나 드라마 화면, 음악이 들어간 영상을 그대로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 그게 괜찮은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게 되어 저 역시도 별다른 의식 없이 지나쳤던 순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저작권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경우,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복제하고 공개하는 행위로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특히 영화는 상영 자체가 허가된 환경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촬영 및 온라인 게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 번쯤 이걸 그대로 올려도 괜찮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결국 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작은 자료 하나에도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저작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만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찍은 사진이나 직접 만든 영상, 직접 작성한 글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를 직접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할 때는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고 또 공유하는 컨텐츠들 대부분이 누군가의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요즘은 무료 이미지나 음원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많아졌으니 저작권이 허용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료라는 말만 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한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처 표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자료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모전이나 영상 제작처럼 결과물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라면 더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이 자료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수정이나 재배포가 가능한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용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면 불필요한 저작권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복잡한 법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작권의 기본 개념부터 대학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사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부분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과제를 하거나 자료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기준이기도 한데요.
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킨다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창작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했던 작은 행동들을 한 번쯤 돌아보고 저작권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세은,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김소영, 그리고 저는 진행의 임채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